지금 당장 금리 공부하라 동영상은 다음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금리지표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장기 금융시장 금리는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 회사채, 금융채 등의 채권 발행이율 및 유통수익률을 가리킵니다. 장기금리는 현재 단기금리, 미래 단기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 기간 프리미엄 등이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기간 프리미엄이란 금융상품을 장기간 보유하는 데 따른 금리 변동 위험 등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또한 단기 금리에 대한 기대는 실질 단기 금리에 대한 기대와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분해할 수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만 상승해도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이 됩니다. 가령 경기 확장 국면에서 시장 참가자의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로 장기 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로 향후 글로벌 경제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많이 활용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경기 확장을 지속한 경제가 경기 침체기로 진입하기 전에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축소되거나 양에서 음으로 역전되는 현상이 여러 번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확장기에 있는 경제에서 장단기 금리차 축소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경기가 정점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경기 전환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경기 변동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향후 경기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기대 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시장 참가자들과 정책 기반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실제로 1980년 이후 미국의 사례를 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후 6개월부터 24개월의 시차를 두고 모두 경기 침체기를 겪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독일, 영국 등 다른 주요국에서도 장단기 금리차와 경기 변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 연방기금 금리에 관해 질문과 답으로 개념을 정리해봅시다.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기금 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근년에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약 6주마다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 목표치를 높일지 낮출지를 결정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어떤 식으로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연방기금 금리는 은행 간 자금거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연방준비제도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준비제도가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면 은행 시스템에 지급준비금이 추가로 투입되죠. 은행 시스템 내에 지급준비금이 증가하면 법정 지급준비금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은행이 줄어듭니다. 지급준비금의 차입 수요가 감소하면 이러한 차입의 가격, 즉 연방기금 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연방준비제도가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각하면 은행 시스템의 지급준비금이 감소합니다. 이것은 지급준비금을 차입해야 하는 은행이 늘어나 이 자금의 차입 비용이 상승함을 의미하죠. 결론적으로 연방준비제도가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면 연방기금 금리가 하락하고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각하면 연방기금 금리가 상승합니다. 그러나 공개시장 조작이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당연히 미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기금 금리를 변동시킨다고 발표할 때는 그러한 변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공개시장 조작을 수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개시장 조작은 통화량을 변화시킵니다. 연방기금 금리를 변동시키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정은 곧 통화량을 변동시키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죠.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를 인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를 인상하면 통화량은 감소합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큐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